안녕하십니까. 외교부 장관입니다. 오늘 유기준 장관님, 임기택 IMO 사무총장 당선자와 함께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에게 있어서 해양국가로서 국익을 계속해 나가는 것은 국제 무대에서 해양강국으로서의 역할을 신장시키면 물론 경제, 환경 및 안보 측면에서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는 해양을 통해 국제사회 공공선 증진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임기택 후보의 IMO 사무총장 진출은 우리 해양 외교의 새로운 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기구 수장을 선출하는 선거는 그야말로 국가 총력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보 개인의 탁월한 자질과 역량, 그리고 해당 국가의 외교력, 해양 수산 능력이 효과적으로 결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근본 IMO 사무총장 선출은 임기택 부산한방공사 사장의 검증된 자질, 그리고 한국의 외교력과 해양 분야에서의 업적이 낳은 쾌거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해사기구 IMO 사무총장 선거에는 우리나라 임기택 후보를 비롯해서 덴마크, 사이프러스, 케냐, 러시아, 필리핀 등 6개국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이 선거에서 임기택 후보는 5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덴마크 후보를 누르고 제9대 IMO 사무총장으로 최종 당선되었습니다. 현직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우리나라는 이종욱 전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에 이어 이번에 임기택 후보가 IMO 사무총장에 선출됨으로써 유엔 시스템에서 한국의 위상을 더욱 드높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정부는 후보 선정부터 지지교섭 과정에 이르기까지 외교부와 해수부 간, 그리고 외교부 본부와 제1공관 간 긴밀한 공조와 협업을 통해 입체적이고 전략적인 로드맵을 이행하였습니다. 특히 IMO 이사국별 맞춤형 접근을 취함은 물론 결선 투표로 갈 경우에 대비한 철저한 목표 득표 전략을 세움으로써 마지막 5차 결선 투표에서 여유 있는 표차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근본 선거 과정에서 우리의 외교 네트워크가 최대한 동원된 바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 국회, 민간단체 등이 전방위적으로 교섭 활동을 통한 펼친 것이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4월 남미 순방 시 브라질, 칠레, 페루와의 정상회담 계기에 우리 후보에 대한 지지를 간곡히 요청하였고, 이는 중남미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여 판세를 유리하게 바꾸는 데 결정적인 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유기준 장관께서는 IMO 이사국 방문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런던 선거 현장에서 최종 지지 교섭 노력을 하셨습니다. 금년은 유엔 창설 70주년이 되는 해로서 유엔은 지속가능 개발 목표 마련을 금년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가능 개발 목표에 있어서 해양은 중요한 요소로서 다뤄지고 있으며 유엔에서는 해양 생태계 보존, 해적 퇴치, 해상 남이가 해상 운송, 안전과 같은 해양 안보 문제가 갈수록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근본 IMO 사무총장 선거에서 임기택 후보가 선출된 것은 해운 조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쌓아온 역량과 경험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임 당선자는 2016년 1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IMO 사무총장 활동을 통해 국제 해양 안전, 환경 분야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주요 해운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교부는 임기택 당선자가 IMO 수장으로서 국제 해사 업무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외교부는 앞으로도 임기택 당선자와 같이 전문성, 국제적 감각 및 리더십을 겸비한 인사가 국제기구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유기준 장관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유기준입니다. 좀 전에 윤병세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특히 선거 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 그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에 참여하고 선거를 마치고 어제 런던에서 당선자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반가운 소식을 국민 여러분들께 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5차까지 이어진 투표에서 처음에는 한국이 10표, 덴마크가 12표가 나와서
처음에 사뭇 긴장을 했습니다마는 이어지는 투표에서 계속적으로 표를 모아서 마지막 5차 투표에서는 26대 14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하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IMO 사무총장 진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 조선 산업과 직결되는 국제기구의 수장을 배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해양강국으로서의 국가 브랜드 상승 및 관련 산업계의 부가가치 창출에 긍정적 시너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MO에서 제정되는 국제규범은 세계 제1위 조선국이자 세계 제5위 해운국인 우리나라 관련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 진출 시 우리나라의 국제회사 외교, 외연 확대 및 국제기준 재개정 논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익을 최대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좁은 한반도에 머물지 않고 드넓은 세계의 바다로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우리 젊은 인재들에게 크나큰 동기부여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산업계에 미칠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IMO의 국제규범에 따른 산업계 파급 효과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유조선에 대한 이중 선체 강제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IMO의 2003년 해양오염 방제 협약 개정에 따라 단일 선체 유조선은 더 이상 운항할 수 없고 새로 건조되는 유조선은 이중 선체 구조를 갖추도록 규제함에 따라 단일 선체 유조선의 선가는 폭락하여 국내 해운업체는 약 1조 5천억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고 반대로 조선업계는 신조 물량 증대에 따라 약 6조의 경제적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전문 연구기관에서 추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IMO 국제협약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국내 한 대학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지난 81년부터 2013년까지 33년간 약 153조 원으로 분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의 경우에는 선박 평형수, 발라스트 워터입니다. 처리 설비 강제화로 약 40조 원의 새로운 세계 시장이 열렸고 우리 업계와 정부의 발빠른 대처로 2014년 연간 약 1.5조 원의 전 세계 수주 물량 중 약 55%를 점유하여 창조 경제의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IMO가 전략 이행 계획을 채택한 이 내비게이션 분야가 블루오션 시장으로 대두될 전망이며 이 밖에 극지, 심해저, 해양 생물 다양성 등 보존과 개발에 대한 IMO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새로운 산업시장의 형성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대응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기택 IMO 사무총장 진출을 계기로 해운 조선 분야의 국제규범 재개정을 우리나라가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산업계, 합계, 연구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총체적 대응 체계를 갖추고 국내 산업과 연계된 의제를 개발하고 국제규범을 재개정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IMO 연계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의 기반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해수부에 IMO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고 런던 현지에도 IMO 대표부 설치를 통해 대응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국제회사 역량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IMO A그룹 이사국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해양생태계 보존 등 다양한 이슈에 폭넓게 참여하여 국제회사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IMO 사무국 내 우리나라 인력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300명의 직원 중 한국인 직원은 2명에 불과합니다. 사무총장의 역할 수행을 보좌하고 우리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인력 진출 확대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협력 사업 및 ODA 사업 확대를 통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향력 증대가 필요합니다. 근본 선거에서도 보듯이 IMO 이사국 중에는 대륙별 안배에 따라 개발도상국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사 분야의 외교적 우군을 든든히 확보할 수 있도록 사무총장 배출기에 걸맞는 기술협력 사업 및 ODA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과제들에 대하여는 우리 정부의 예산 조직을 관장하는 정부 당국, 특히
윤병세 외교부 장관님과 앞으로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임기택 IMO 사무총장 당선자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임기택입니다. 먼저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저를 길러주신 또 가르쳐주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그 국제사기구의 선거 결과는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또 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의 협업 외교의 아주 성공적인 모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수부에서는 TF를 구성해서 유기준 장관님 이하 모든 분들이 땀을 흘리셨고 또 외교부에서도 윤병세 장관님 이하 또 신동희 차관보님 또 조태열 차관님 등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하셨고 또 특히 그 영국을 중심으로 한 제외 공간의 활동이 아주 그 열심히 하셨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대한민국은 저희 외교 블록의 형태의 지원 세력이 미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그 대통령님께서 남미 순방을 계기로 중남미의 세력을 저희 지지 기반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게 선거 전략에 큰 도움이 되고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기회를 봐서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주협회 등 민간 지원 협의회의 지원도 굉장히 활발히 해 주셨습니다. 또한 심지어 정호섭 해군 참모총장께서도 관련되는 중남미 국가들에게 협조 수안을 보내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셔서 결과를 갖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해수부 장관님 또 외교부 장관님 그리고 관련되는 관계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수개월 동안 필요한 준비를 착실히 해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임기가 되면은 대한민국 인의 긍지를 안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특히 반기문 총장님께서 유엔 총장으로서 많은 좋은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서 뵙고 가르침을 잘 받아서 국제사기구에서도 한국인의 긍지를 살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한 한 장관님들께 하실 질문을 먼저 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성함과 소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회사경제 정욱입니다. 우선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세부적으로 이행을 하실 건지 밝혀주시고요. 더불어서 IMO 사무총장 당선자로서 우리나라 정부와 그다음에 회원국의 171개 회원국에게 바람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공약을 내세운 것들에 대해서는 큰 골기에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또 외교부와 함께 면밀히 점검해서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이제 그 회원국과의 이제 약속 중에 지금 IMO에는 이제 기술과 관련되는 선박과 해운과 관련되는 주요 정책들도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의 과제는 IMO와 일부 좀 다른 지역주의가 지금 일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의와 IMO 간의 조화를 잘 이루는 부분을 제가 역할을 해야 되고
또한 그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소위 격차를 줄이면서 전체적으로 화합할 수 있는 하모나이제이션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 기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SBS 문준모 기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투표가 지금은 이 결과가 좋은데 처음에는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처음에 상황이 어땠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는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현장에 계신 우리 유 장관님도 잘 아십니다만은 이 IMO 이 선거 절차는 계속 이제 마지막 가장 표를 적게 얻은 후보가 탈락되는 과정을 통해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의 경우는 이제 가장 많은 투표를 1차 표결 시부터 이제 얻는 전략을 취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어려울 경우에는 2차 또 그것이 안 될 경우 3차 이런 식으로 얻는 걸 해가지고 거의 지금 그 각 지역별로 저희를 지지했던 나라들은 물론이지만 1차 투표에서 지지하지 않았던 나라들도 대개 2차부터는 우리 쪽으로 오도록 하는 전략을 취해가지고 2차, 3차가 되는 과정에서는 벌써 우리 그 임기태 후보께서 이제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저희 그 전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현장에서 우리 그 많은 노력이 있었고 또 재공간 또 주한상주공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아주 총력적인 그런 외교가 있었습니다. 예,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참여를 했고 실제 또 투표도 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6개국이 나와서 그중에 40개국이 투표를 했는데 우리가 10표 또 덴마크가 12표를 얻어서 좀 사실 좀 긴장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 모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그 1차에서는 우리가 표를 좀 적게 얻는 걸로 돼 있었고 2차, 3차, 4차 이후부터는 그 탈락한 국가들의 표를 얻는 그런 작업을 그동안 쭉 해왔고 그 국가들에 대해서 2차 투표부터는 한국을 좀 지지해달라 이렇게 설득을 했던 게 상당히 주요를 했고 마지막에는 그 대세몰이를 해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개국 중에 26표를 얻는 그런 압도적인 그런 승리를 하게 된 그런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질문이 저 환경TV 신준석 기자입니다. 방금 전에 유기준 해수부 장관님도 말씀을 하셨고 윤명세 외무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유엔이 향후 10년간 가장 지속 가능 개발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IMO 신임 사무총장 당선을 계기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국내 정책에서 조금 바꿔가겠다라든가 해양 정책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더 챙기겠다라는 추가적인 사안이 있으시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해수부 장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후보께서 또 당선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계가 이제 해양 환경에 있어서도 우리 지속 가능한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개도국이 느끼는 것과 선진국이 느끼는 규제의 강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좀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해양 환경이 우리 미래 후손에게 물려줄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해양 환경을 좀 지키고 보존하는데 전 세계 국가들이 어떤 컨센서스를 만드는데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세계 최빈국에서 지금 선진국 입구까지 가 있는 나라로서 귀중한 경험을 나라들에게 전수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세계 환경 정책, 해양 환경 정책을 선도하고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KBS 김정환 기자인데요. 당선자께 질문 드릴게요. 해수부 장관이 우리나라 해양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많이 기대한다고 하셨는데
사무총장 자리는 우리나라를 위한 자리가 아니고 전 회원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IMO 총장으로서 우리나라 해운 산업계의 이익 이런 부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조화롭게 IMO 총장 자리를 그 수행하는데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우리나라의 좋은 쪽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혹시 생각 같은 게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예, 좋은 질문이신데요. 지금 대한민국은 조선 기술 역량에서 1, 2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해운은 그 선대 규모가 세계 5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IMO의 전체로서의 그 이익, 범지구적인 이익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보면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해운과 조선에 관한 기술과 노하우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표준화시켜서 이 내용을 IMO 국제사회에 갖고 가서 그 내용이 다른 나라에서 수용하고 또 채용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전체 범지구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또 대한민국도 도움이 되는 이런 쪽으로 저희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조선 기술뿐만 아니라 해운 쪽에서도 R&D 기능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보다 좀 더 이번 기회로 확대해서 그 과실을 세계와 같이 나누어서 혜택을 받도록 하는 이런 전략으로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질문해 주십시오. 연합뉴스 이하입니다. 저 윤병세 장관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번 선거 승리가 그 개인 역량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또 우리 국제 무대에서 그 우리나라의 외교력이 강화돼서 가능했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그 외교력이 기여를 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이제 저희가 이제 국제 기구 진출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난 이제 수십 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이제 노하우를 쌓았고 또 저희가 이제 많은 해외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의 그 주재국 접촉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한간에서 그 동방불패라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그 성과가 좋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에게 좋은 성적을 이제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게 결합이 돼야 됩니다. 이 저희의 그런 외교력뿐만이 아니라 후보자 자체의 그 검증된 능력, 또 그 해당되는 그 해양 분야, 해운조선 분야에서의 우리의 또 여러 가지 기여 이런 것들이 시너지를 이룰 수 있을 때 이제 모든 게 되는데 이번에 바로 그런 삼박자가 거의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과거에 약했던 분야들이 몇 개 있습니다. 국제 법률 분야가 가장 약했던 분야인데 그 분야에도 벌써 지금 4명 이상의 거의 지금 최고위급 그런 이제 판사 이런 분들이 이제 배출이 됐고 또 소장도 배출이 됐고 이번에 다시 이제 유엔 사무총장 그러니까 유엔 시스템 전체를 관할한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가장 이제 역할이 많으시다면은 각각의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 전문 기구에 과거 이제 이종욱 WHO 사무총장이 있으셨고 다시 이제 한 10여 년 만에 우리 이제 임기택 사무총장께서 탄생하시는 바람에 이제 글로벌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 국제 무대에서 한국인 고위직 진출이 앞으로 많이 활성화되는 그러한 중요한 그런 이제 기획이 모멘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에 반기문 총장이 당선되시면서 반기문 효과라는 말이 있었는데 아마 어떻게 보게 되면 이번에 임기택 총장님께서 당선되시면서 임기택 효과라는 것이 나오지 않을까. 또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 창출을 포함해서 한반도와 이런 아시아를 넘어가지고 세계 무대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막 이러한 저희의 그런 그 국제 무대에서 역량과 기여가 다시 한번 큰 임팩트를 주지 않겠는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받겠습니다. 네, 저 한겨레 김효영 기자입니다. 당선자님과 유기준 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어제 이 해수부 일각에서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협조가 잘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해수부 쪽에서는 반박을 했고 김무성 대표 쪽에서는 유기준 장관 취임 이전의 일이라고 해명을 한 것으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선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게 또 사실관계인지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유기준 장관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 후보를 결정을 하는 것은 이제 런던을 중심으로 한 그 해외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정보를 본국으로 전달하고 또 본국 내에서는 외교부와 해수부가 협의를 해서 이제 절차를 밟아서 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작년 말의 경우에 해수부 장관님이 이제 사실은 공석이 되신 점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해수부의 업무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연되는 거 있습니다만은 해수부에서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잘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년 연초에 들으면서 이제 본격적인 일을 시작을 하고 또 외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 그 진행 과정상에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 또 그 활동이나 그 해수부의 역할은 계속 진행되면서 아주 확대돼 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막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예, 어제 우리 해수부에서 그 김무성 대표의 말씀에 대해서 자료를 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더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제가 뭐 장관 취임하기 전에 이를 지칭하셨다고 해서 굳이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약간 뭐 실망감이 좀 있었다는 점은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일단 장관님들께서는 분전 일정으로 먼저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선자님께서는 좀 남아서 추가 질문을 좀 받아주시고 장관님께서는 타정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당선자님께 질문이 있으시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저 SBS 문준모 기자입니다. 예. 저 이력을 보니까 상당히 좀 새롭던데 배도 타시고 여러 가지 뭐 저기 인생 역정이 굉장히 눈에 들어오던데요. 뭐 그런 부분들이 또 당선에 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인생을 거쳐서 이렇게 좀 여기까지 오셨고 언제 이 여기를 하려고 결심을 하셨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뭐 해양대학을 항해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통영적으로 마도로스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군 장교로 근무하고 난 뒤에 몇 년 성선 생활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성선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나라의 그 항만 당국이나 해운 당국의 움직임 이런 등등을 관찰하면서 우리 정부에서도 좀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해상 생활에 비해서 정부의 이제 급료가 매우 낮기 때문에 결심을 하는데 이제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만은 85년 정부의 입문 이후에 다행히 정부로부터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해외 이제 그 석사과정 연수도 가게 되고 또 영국의 또 과장 때 한 번, 또 국장 때 한 번 그런 두 분에 걸친 그 경험을 하게 되고 막 그런 과정 속에서 막 역량을 개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지금 갖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환경TV 신준석 기자입니다. 예. 이제 국제해사기구의 사무총장으로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잘 아시겠지만은 그린피스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었고 그리고 한국 정부도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양업주에서 면에서 우리나라가 사실 조금 많이 욕을 먹고 있었던 상황이 있는데요. 향후에 불법 어업국 지정과 같은 그러니까 그런 원양어업에서의 그 생물 다양성을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정책을 좀 펼치실 생각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도 이제 영국 대사관에 근무하면서 영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 문제를 제가 직접 다루었었는데요. 지금 IMO에서는 FAO하고 합쳐서 그 불법 조업 문제 IUU
조인트 워킹 합동 워킹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IMO와 FAO 간에 합동 그 작업반 회의를 좀 더 활성화해서 불법 조업에 관한 문제를 좀 경각심을 더 올리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국제 그 활동에 IUU 작업반 회의 또 이와 연관되는 회의에 한국 원양 업계에 참석을 좀 유도해서 제반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원양업의 관습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IUU 세미나를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또 거기에 원양업 협회의 대표들을 초청하고 그다음 선장님들을 초청해서 그런 이해를 높이는 이런 프로그램을 해 나가는 게 저로서는 상당히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이 예.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O 협약이 한 1,800여 개에 이르는 등 너무 현실성에 적합치 않은 부분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O 협약을 좀 재정비할 용의는 없으신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IMO 본부의 혁신 문제입니다. IMO 본부의 조직, 기능 등등을 좀 더 보다 효율적으로 개도국가, 선진국 간의 가교 역할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하실 용의는 없는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86년에 북한이 가입돼 있는데 북한의 그 IMO 회원국의 입장으로서 북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보실 용의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먼저 그 협약의 문제는 지금 사실 그대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진국이나 개도국들이 따라오기가 어려운 여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협약 체계를 좀 더 단순화시켜서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협약이 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그 협약 개정 내용에 대한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회원국들한테 제공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부 조직의 혁신 문제는 지금 일부 혁신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각 그 국 간의 조직 문제, 인력 배분의 문제, 그 다음에 정원의 문제, 또 업무 관행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좀 더 면밀히 분석을 해서 회원국들이 잘 이해하고 또 동의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문제는 현재 북한이 IMO에 대해서도 활동을 사실은 지금 좀 더 활발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필요하다면은 북한과의 해사 협력에 관한 국제 해사 기구를 통한 이런 부분도 좀 더 챙겨봐야 되겠지만은 이 부분은 이제 그 해운과 이런 부분 외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잘 그 조율해서 전체적인 이해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외교부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수부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제가 수개월 겪어보니까 정말 그 외교부하고 해수부의 외교 협력 활동이 굉장히 긴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런던에 있는 그 임성남 그 대사님께서도 정말 전력으로 투입해서 일을 하시는데 정말 국가를 위해서 정말 애를 쓰신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좀 더 살펴봐 주시고 이런 내용들을 일종의 모델 케이스로 해서 다른 영역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